네, 세상 모든 성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 힘이 되는 이야기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이은민입니다. 네, 네. 성공에는 반드시 방법이 있고 실패에는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두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만으로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그 성공적인 인생 설계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1인 기업가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대가 공병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바쁘실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은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소장님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까 하는데요. 정말 많아요. 지금 적힌 것만으로도. 경제학 박사시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또 자유기업센터와 자유기업원 초대 소장과 원장을 거쳐서 현재 이름을 거시고 1인 기업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있습니다. 연간 300회 이상의 강연과 방송, 또 경영 자문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분야에서 최다 베스트셀러를 보유한 작가십니다. 아, 숨이 찬데 다 맞으신 거죠? 아니, 이 많은 일들 다 하신 거예요? 아이고. 예, 좀 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도성자. 아니, 정확히 책을 몇 권 내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저희 107권 정도 되는 것 107권. 예. 아, 저희 제작진은 126권이라고 지금 했는데 약간 모자랐네요. 예. 네. 그러면은 근데 그 책 분야도 정말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예. 네. 뭐 자기개발서 제가 이제 1세대 작가죠. 예, 그래서 자기개발서, 리더십, 그다음에 10년 후 한국 같은 그런 사회평론, 그다음에 이제 서양 고전 철학, 그다음에 성경, 또 평전 이렇게 지평을 좀 이렇게 많이 넓혀왔습니다. 제가 실정을 빨리 내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는 분야도 계속 새로운 그런 신규 분야로 이렇게 진출하면서 그런 욕구를 많이 해결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장르, 네. 그죠? 예. 또 분야가 다르면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예.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은 책을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참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40대는 뭐 아주 많이 그냥 연간 책을 쏟아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대 되면서는 조금 이렇게 속도가 조정이 되는데 이제 책을 왜 쓰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 네. 모르면 써요. 알고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내가 알고 싶은데 잘 모른다. 네. 그러면 이제 책을 쓰면서 본인이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의미에서. 책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징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배우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글을 읽으면서 잘 배우는데 저는 이제 가벼운 글쓰기도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무거운 글쓰기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또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많이 자기의 사고 체계 같은 것을 조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취미이자 일이라고 봅니다. 네, 대단하시다. 네, 다정만큼이나 또 강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국민 멘토라는 또 별명이 있으실 정도로 강연 많이 하시는데 주로 강연은 어떤 내용이고 또 대중들이 왜 소장님의 그런 강연을 선호하는지 혹시 스스로 생각하신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 강연은 작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또 강연록을 새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그런 종이 위에다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 직원에게 전송하면은 그걸 PPT를 만들어 주로 강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책의 어떤 장르가 다양한 것처럼 강연도 새로운 강연을 맡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학교 폭력, 뭐 학부모가 잘 되는 법 이런 게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은 근데 이제 제가 자랑은 아닌데 이제 글을 써가면서 또 작가 활동을 해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뭔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죠. 네. 감정이입 능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의록을 짤 때 오늘 청중은 40대의 초중학교를 가진 학부형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빨리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것을 알고 싶을까?
또 이분들의 무엇을 내가 제공해야 될까. 그래서 아마 강연 시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면은 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적용법이나 실천법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아마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성함 세 글자가 브랜드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 소장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1인 기업을 만드신 게 언제인 거예요? 40이 넘었으니까 네. 2001년이에요. 2001년. 네, 제가 이제 뭐 이 교수님에 비해서는 한참 이렇게 비할 건 아니지만 30대에 굉장히 이렇게 명성을 많이 얻었어요. 네. 약간 우파 쪽에서 있는 그런 경제학자로. 네. 네, 그런데 연구소를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지겨워해요.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재단법인 지금 이제 자유경제원이에요. 네. 이제 3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빨리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을 해보니까 사장도 늘 새로운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 반복해야 될 일이 맞는 거야. 그거를 제가 아주 견디기 힘들어하는 인간이라는 걸 빨리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0대 실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벤처로 뛰어들었는데 벤처에서 한 2년을 활동했는데 그때도 크게 성과를 못 냈어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조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15년째 이제 1인 기업가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네. 아까 자유경제원. 자유경제원이 이라고 지금 이제 하셨는데. 잘 활동하고 있는 네. 조직이죠. 혹시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약간 설명.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네.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철학적 신념 위에 정책이나 제도나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설득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미국에는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제가 장발적 발상을 해가지고 네. 돈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새로운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렇게 아주 신념도 있었고. 예. 그럼 연구소도 직장이잖아요. 예. 그럼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신 거죠? 13년을 했죠. 13년을 어. 하고 이제 남자들은 뭐 다 비슷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40이 되고 아이들이 커가고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욕망이 다 있죠. 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연구소가 또 이제 보수가 작죠. 예. 예,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벤처를 뛰어들었는데 준비 안 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전업이나 전직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잘 다니시다 나오시니까 그 실증을 또 잘 느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예. 뭐 학자가 돼야 될 사람도 있고 정치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관료가 될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한 것 같아요. 재능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저는 그럼 교수는 왜 될 수 없는가? 교수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강연이나 이런 것처럼 빨리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인간 같아요. 아니 오해로 네. 또 빨리 결과를 보셔야 돼요. 빨리 노력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야 그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적 성격이 있으면은 보상 체계가 좀 작죠. 노력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전직을 해서 실패를 하고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역시 삶이라는 것은 계획도 절반이지만 전혀 계획하지 못한 우발적 사건이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도 직장 생활도 왠지 좀 잘 하셨을 것 잘했죠. 같긴 한데 직장 생활은 그럼 어떠셨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네. 뭐 항상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항상 보수는 이렇게 남하고 똑같이 받냐. 몸을 던져서 일을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지만 벌써 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명확했어요. 네. 모든 일은 경험이고 경험을 통해서 회사는 성과를 가지지만 나는
자산을 축적한다는 생각이 분명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다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들이 탁 축적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40대에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 실직 상태에 빠졌을 때 자신을 구원해 준 그런 무기는 그 30대 때 10년 동안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일을 대했던 것이 그때 크게 빛을 발하더구만. 그러니까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그래도 40대에서 그런 그 홀로서기 예. 안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예.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홀로서기를. 알고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벤처에 실패를 하고 이제 41살 2001년이 됐을 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3번 정도 네. 뭐 공직에 대한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경제단체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가장 화려한 40대를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야기.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은 50대 중반이면 다시 나와야 된다. 예. 그런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위험이 좀 따르지만 또 남들이 가본 그런 길이 아니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 개인이 1인 기업가란 그런 예, 아주 단출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볼 거냐. 그때는 이제 본인이 전략적 선택을 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참 용감한 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용의주도한 면도 있지만 좀 열정이 강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걸자. 그렇게 해서 이제 41살에 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건 거죠. 남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사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별로 개의 안 해요. 남 의견에. 내가 옳다고 괜찮고. 생각하면. 근데 그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별로 개의를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100권 정도의 그런 책을 쓰게 된 것도 교과서는 없거든요. 네. 교과서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네. 하면 내가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 별로 관계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는 아마 모든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예. 근데 하지만 그게 그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험하죠. 위험해요. 네. 예.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러면은 나는 40대 직장을 옮기더라도 성공할 확신, 어떤 그 자신감은 그럼 강하게 내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30대에 아주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나대는 속성이 생기죠. 그 자기는 이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뛰어나지만 사업을 해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대가요? 예, 30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업인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는 정치를 하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자기를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근데 그게 자기 이해가 쉽지 않지 예, 않습니까?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일칙이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는 진짜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걸 안 해야 될지, 그러면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아니면 어떻게 당연하지만 30대 너무나 이렇게 잘 나갔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실수한 겁니다. 예. 실수로 뛰어든 거예요. 네. 실수로 뛰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가들이 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워 삼지 않습니까?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양반을 다음에 크리넥스처럼 버리더라도 관계없죠. 그냥 당장 이렇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의 깊지가 않죠. 그냥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만 보지 실패했을 때 본인이 치료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전직 전업에 대해서는 저는 실패 시나리오지만 재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던 거지. 만일 그때 실패를 하고 무대에 사라져 버렸으면 아, 그 양반은 그때 전직해가지고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케이스 하나거든요. 나왔죠. 예, 그러니까 삶이란 것이 참 종이 한 장 차이면 그래서 절대 나대거나 뭐 고개 쳐들면 안 돼요. 네. 예,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자기를 이렇게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전직 전업에는 실패했지만 바닥에서 다시 기사회생한 그런 경우지 성성장관 인생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패를 몇 번 해보신 겁니까? 뭐 거기도 실패를 했고 또 학위를 마쳤을 때 첫 직장을 잡는데도 많이 실패를 했고 예,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지식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도전을 하죠. A라는 서비스도 걸어보고 B라는 서비스도 걸어보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실패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들도 저 양반은 백발백중이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10번 시도해가지고 3번 정도 큰 것을 이기고 7번 정도 패배하는 거죠. 그게 삶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낱낱이 공개를 하지는 못하지만 실패 사례들이 많지만 큰 것에서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냥 무대에 사라지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직을 떠나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조직이 불만스럽지만 나오면은 광야 인생이다. 예. 광야 인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인생이에요. 성공하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높지만 실패하게 되면 본인 외에 가족 전체가 고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하고 자기의 탤런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사실 그런 걸 인생의 제 시간에 제대로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 아 그때 그렇게 할 거 이런 생각이 많은. 그래서 10년 네. 터울로 네. 10년 터울로 내가 이 10년 대 뭐를 잘해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잘 정리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엎어졌을 때 네. 엎어지면 진짜 참담합니다. 그렇죠. 뭐 네. 형님 아우 이런 게 다 없어요. 있을 때 형님 아우지. 예.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꼬이지. 그거 다 떠나죠. 이제 그때 자기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신뢰가 잘 축적이 돼 있고 좋은 습관이 축적이 돼 있으면 다시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죠. 언젠가 미국에서 사업가로 제기하신 분의 인터뷰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완전히 이제 한 3번 정도 사업을 하다가 망가졌을 때 자꾸 자기가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조금씩.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큰일 나겠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에게 가장 강한 습관이 뭐였나 했더만은 뛰는 거였대요. 뛰면서 이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가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 은퇴기를 경험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고 보면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본인이 진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은 꽃봉오리로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환영할 만한 경험이고 올라가는 것도 환영할 경험이지 올라갔을 때만 좋은 경험이고 내려갔을 때만 좋은 경험이 아니다. 그것 또한 또 보태고 보태야 새롭게 어떤 인간의 형성 그런 이제 뭐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아 성찰이 더 돼간다는. 며칠 전에 이제 어느 신문에서 아주 유명한 심청 인터뷰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인터뷰에 등장하신 분들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 코너를 참 좋아해요. 근데 좋은 교육을 받고 무난하게 산 사람들은 그 인터뷰에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엎어질 필요는 없는데 혹시 엎어지시는 분이 계시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50이 이제 넘었을 때 나는 탁월함이 미쳤다는 책을 통해서 지난 50년을 정리한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를. 그런데 그때도 책을 쓰면서 뭘 느꼈는가 하니까 삶은 도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삶은 도전해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좌절의 스토리가 있어야 감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집에 나가지고 좋은 시대에 나가지고 참 잘 먹고 술술 다 풀렸다. 마지막에 볼 때 그게 좋은 인생이었다는 거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어려운 집에 났는데
한 곱이 넘으니까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엎어지고 그냥 또 쏟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고 생각해서 오늘까지 왔다. 이래야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감동을 주려고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네. 자기도 내 생각에는 그런 역경과 환란을 극복한 경험이 있어야 세월이 가면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해냈다. 야. 나는 아들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버지가 큰 사업가이기 때문에 물려줄 건 없다. 야. 그러나 너가 똑똑히 여러분들 봐야 될 것은 큰 사업을 물려받으면은 평생 동안 아버지 잘 만나서 잘 산 친구로 아무리 이건 회장이 출중한 업적을 남겼지만 호암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없다면은 그러면은 내 혼자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온전히 믿게 된다. 야.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취업난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데 한번 관점을 바꿔보자. 야. 예. 어려움이라는 것은 관점을 바꿔보면은 완전히 삶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예. 그게 강연처럼 돼버렸어. 아니. 그 소장님이 그 엎어진 이야기를. 얘기로 또 저희도 감동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사업을 실패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업이었어요? 네이버. 예. 그 다음에 프리첼 기억나시죠? 아, 네. 다음 네. 그때 포탈에 뛰어들었어요. 오. 예, 인티전이라는 그런 회사였는데 네. 그 뭐 포탈에 저기 네이버하고 다음 망건 다 망한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또 투자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잃고 자신의 경력도 잃고 지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삶의 토대를 구축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학위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40대 초여까지였으니까 15년간 전부를 걸어서 만든 모든 종류의 인맥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도 날리고 본인이 해온 것도 다 날렸으니까 엄청난 손실을 경험한 거죠. 진짜 하늘이 까맸어요. 예. 포켓된 돈도 한 푼도 없고 애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고 예.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예, 그래도 사는 그 인터넷 포털 관련한 사업을 실패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얻었던 게 1인 기업 하실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겠어요. 네.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아, 그런. 두 번째, 네.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이렇게 루틴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판에 박힌 듯한 네, 돌아가는, 반복되는 그런 네. 종류의 업무에 다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서는 오나 체제였기 때문에 이 협상 비용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윈스턴 처칠이 이 1차 세계대전 때 크게 패배를 해가지고 그 터키 상륙 작전에 패배를 해가지고 본인이 평생 동안 시달린 악명이 있었어요. 무능한 친구로 네. 해군상을 할 때 그때 처칠이 아주 크게 깨우치는 것도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톱이 돼야 되지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는 것은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처칠이 그때 처칠한테 정권을 지었으면 잘할 수 있었을 건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고 책임은 다 짊어진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용을 낭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죠. 내가 뭘 안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걸 진짜 실전하면서 느낀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분들이 자꾸 졸업을 늦추는 건 별로 좋은 일이라고 안 보죠. 네. 직접 들어가서 해보면은 이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을 깨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40대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 결국 이제 실패로 예. 돌아갔지 않습니까? 장엄한 실패로 끝난 거죠. 완전 판을. 그러다 보면 뭐 책임감도 또 부담감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감도 예. 이런 것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희한한 거는 한 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40대 초반에 나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연이 끊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친구가 엎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표정 관리하지만 예, 예. 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저렇게 저 친구들 나대지만은 예. 예,
진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위로하는 경우는 드물죠. 예. 아, 그 세상이 그렇게 야박하면 안 뭐 되는데. 원래 그렇게 세상이 생겼으니까. 네. 그런데 내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은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네. 그거는 과외를 많이 한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고 보죠. 그게 촌에서 나가지고, 예, 삶의 한 구비구비마다도 남이 도와주지 않고 만들어 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하지만 확고한 자신감 같은 것이 있지 않았느냐. 내가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용기. 예, 용기 그리고 어떤 확신. 네. 증거 있냐? 증거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1인 기업가 모델을 만들고 이제 다른 나라에는 그런 모델들이 좀 있었죠. 그런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 온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죠. 남이 가지 않는 길. 예, 내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썼던 첫 번째 책이 공병호의 자기경력 노트란 책이고 두 번째가 공병호의 1인 기업가를 홀로 쓰기란 책인데 이제 그 책에 따라 살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식을 갖고 프리랜서처럼 사시는 분이 많죠. 그런 데 대한 일종의 모델, 예, 일종의 그 인생 모델을 하나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회사 생활 하실 때 회사 생활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고 또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사업가 생활도 별로라고 생각하셔서 회사도 이제 맞지 않는 네. 그때는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열심히 잘했으니까. 네. 예.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1인 기업을 만들게 되신 그런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확신, 뭐 막연한 확신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인터넷 사업에서 완전히 이제 망했을 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로 뭐 딴 거 없습니다. 아, 딴 게 없고. 예, 가장은 네. 예,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니까 예,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가장이 된다는 거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면 그때는 자기가 재고 조사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 핵심 역량은 뭔지, 예, 지난 15년간 뭐를 내가 내부에 쌓아왔는 건지, 그걸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지식을 상품화하면 되겠다. 그렇게 본 거죠. 예, 그 지식을 상품화하는데 고정 비용을 가장 낮춰야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주의 정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촌에서 나서 컸기 때문에 난 그런 생각이 강하다고 보죠. 고정 비용을 가장 낮춘 상태에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줄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치 월렌 버핏이 출발했던 것처럼 아파트 한 방에다가 이제 팩스 놓고, 예, 이제 그다음 컴퓨터도 한 대 사고, 그 당시는 엄청나게 큰 투자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고, 이제 처음에는 비서가 전혀 없었죠. 제가 전화를 다 받았으니까. 집에서 사무실도 없이.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고정관념을 깬 거죠. 오. 일단 사무실 구하려고 다녀보니까 다 일단 막아도 돈도 다 없으니까. 비용인 거죠. 고정 비용이니까. 그런 것도 지금 와가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것도 틀을 깨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연배에서도 아마 그런 SNS 같은 걸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다 깨는 거예요. 전통, 관습, 관례 이런 거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속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솔직히 뭐 말이 좋아 그 1인 기업이지 회사의 CEO까지 지내셨던 분이 무일푼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사무실을 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좀 받아들이기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솔직한 이야기로요. 예. 솔직하게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추석 때인데, 네. 추석 때인데 그때 이제 가족이 좀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이제 내가 혼자 있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아마 이마트나 뭐 이런 그런 갔는데,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됐을까?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잊혀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 당시 아마 이 기록을 해놓은 일기장을 보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그런 문장을 썼던 그런 그것도 기록이 서운하지 있습니다. 않던가요? 막 친구들이고 막 옆에 있는 분들. 서운하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범한 실수 때문이었고 정말 그 업계에서는 잘 나갈 수 있었고 또 연구소를 만드는데 거의 창업자처럼 주도를 했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 보장될 수 있었지만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욕심이 있죠. 오히려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아주 네.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이인자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이름이 먼저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 자체가 내 거와 자기 이름을 중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난 후자인 거예요. 네. 그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내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맞아요. 가족이. 4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만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실패도 두렵고 가족도 예. 있고. 근데 소장님처럼 그렇게 가감하게 빨리 포기하고 또 실증도 빨리 느끼고 있게 되는데 그렇게 누구나가 우리 일반 분들입니다. 일반 분들이 소장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소장님 생각을 하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그럼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샀냐? 그냥 남한테 꼬인 가잖아요. 자본가가 저를 욕심을 내서 저를 스카우트 한 거잖아요. 네. 그 내가 눈이 가려가지고 그냥 스카웃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간 거지. 내 발로 과연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계획대로 인생은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사고도 터지고 문제도 생기는데 네. 낙담이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죠. 혹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예, 그때도 또 다른 길이 있으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니까 길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내처럼 그렇게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이렇게 이제 좀 전방에 나서는 거를 또 더 선호하시고 이런 생각이 부끄럽게. 딱 있기 때문에 제 생각 1인 기업을 이제 차리신 건데 그래도 1인 기업이 처음부터 막 유명하게 잘 된 건 거의 아니실 아니죠.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좀 나의 1인 기업이 좀 성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된 가장 그런 게 이제 있나요? 터닝 포인트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10년 황국이라는 책인데 네. 약간 자신감은 첫 번째 썼던 글에 약간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공병호의 자기 경력 노트, 그다음에 2004년도 10년 후 한국을 썼을 때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자체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그런 거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것을 딱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공병호의 자기 경영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 중학교반을 시작해 가지고 확장을 했죠.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다음에 일반인.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수익에 기여를 했죠.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 프로그램에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또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 운영이 됐죠. 한 10년 이상 정도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일종의 그걸 이제 마케팅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카테고리, 제품의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서 카테고리 크리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품이. 그러니까 모든 작가나 사업가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갖고 있는 거 하니까 남이 한 것을 그냥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죠. 그 카테고리가 몇 개 있어요. 예.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나는 그냥 살지 않았다. 늘 추구했고 늘 그걸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요새는 이렇게 막 젊은 친구들이 장난으로 이런 말, 막 유리 멘탈이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멘탈 가지고는 요새 좀 살기 힘들고 정말 소장님 같은 그런 정신력이랑 자존감이 있어야지 뭐 제기를 하더라도 하고 막 자, 그렇게 되는 보시죠. 것 같아요. 네, 사는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삶은 자체는 그냥 변화예요. 오늘 대한민국 왜 힘듭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직의 성공 논리나 개인의 성공 논리나 국가의 성공 논리가 똑같습니다. 자꾸 뒤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 세상은 간단해요. 당신 자신이 당신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니를 파괴해 줄 거다 이야기야.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시장이 우리를 파괴할 거예요. 그럼 또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계속 깨는 것이 선택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게 필수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변화라면 변화 그 자체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냥 그거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거에 즐겁다는 것을 의미를 부여할 때 즐거운 거죠. 나는 오늘 방송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네. 이게 즐겁게 결심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우리가 다방에 앉아서 대화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방송에 전혀 내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변하자 이야기죠. 변하자. 네. 그리고 깨자 이야기죠. 옛날 거. 네. 쓸데없는 거. 네, 뭐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고 불확실하게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1인 기업가로 이제 불리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쓰신 책 중에요. 누구나 연봉 7천만 원 프리랜서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뭐 말씀하신 목표치는 뭐 충분히 달성하신 것 같고 또 어디서 보니까 2005년 기준으로 연소득 10억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세요. 2005년도에 네. 연봉 10억. 네, 또 이렇게 눈이 또 반짝이시고. 예. 예. 그때 가장 이제 잘 나갈 때죠. 네. 그냥 상장 회사의 CEO 봉급 정도 받는 정도면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될 것 같고 이제 사업가니까 이렇게 기복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저는 결과를 그냥 부산물로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제품 장르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예. 평범한 사람은 딴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깊이 파고들면서 계속 외연을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또 그걸 깊게 파게 되면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래요. 오늘 방송을 정말 보시면서 네. 뭐야? 혹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을 것 같고 이제 백신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또 정년은 건강에서 또 빨라지고 있고 또 누구나가 1인 기업에 대한 잠재력은 충분히 또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을 하고 난 뒤에 뭐 60하고 난 100세는 40년의 세월이 남아있지 예.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정말 좋은 그런 조언을 만약에 우리 공부를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어른이 이제 90대인데 그분이 그런 해고를 하셨더군요. 정말 60까지는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60 이후라는 부분을 그냥 은퇴하고 사는 걸로 자기가 받아들였던 것이 가장 아쉽다. 그 30년이. 예. 예, 그래서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최소 아주 특이한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90을 넘어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의학 수준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30년, 통상 30년이라는 것은 회사 생활보다 더 긴 시간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미 40대 접어드실 때부터 후반전 인생을 어떤 식으로 본인이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그런 주력 상품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인지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 하셔야 될 것 같고 40대부터 40대부터 네. 40대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걸 하기보다도 본인의 경력을 연장하는 것이 훨씬 더 실패 가능성이 낮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준비가 없이 은퇴를 불현듯 이렇게 맞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저는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일단 크게 많이 지금 쫓아오지 않으면은 당장 뭐를 시작하기보다도 일단 한 6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탐구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그 사업에는 고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아무나 뛰어들어서 금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충분한 숙고를 하셔서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경력, 그 다음에 본인의 장점, 그 다음에 미래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결합을 시키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 제가 언젠가 이제 교육 관계자들을 찾아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은 난을 키우는 것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난도 퍼지는 난이하고 위로 올리는 난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조그만 봉고 같은 거를 하나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블로그라는 걸 다 확충하셔가지고, 그것을 그냥 1인이 만들어서 생산해서
장날만 되면 찾아다니는 식으로 그리고 마케팅은 블로그나 이런 걸 하시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후반전 인생은 본인이 좀 좋아하는 일을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저금리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기 때문에 대부분 활동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그런 이득과 연결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죠. 예, 돈이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매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돈 자체가 자긍심을 굉장히 심어줘요. 개인에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결책을 좀 찾으시면 좋겠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이후에 그 퇴직금 네. 그걸 가지고 뭔가를 내가 아까 말씀 참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 힘 있고 용기 있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뭐든지 다 될 거야 하는 그 용기와 자신감 때문에 정말 60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다른 사업도 하시다가 막 폐가 망신하신 분들 참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참 정말 좋은 그런 일단 방어가 가장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야에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걸고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분야 뭐를 하고 싶으시면은 충분하게 아르바이트나 이런 직접 경험, 남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네.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충분한 숙련 기간을 그게 버는 거죠. 예, 그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장님의 이런 그 말씀도 쭉 듣고 이렇게 보니까 역시 강의는 명강의가 되겠다. 맞아. 왜 듣고 싶어요. 꼭 네. 듣고 싶고 이런 게 정말 아니 가슴에서 이렇게 훅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방송을 하면서 정말 이게 이런 말들은 꼭 좀 적어서 네. 나도 꼭 필요해서 인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50대 중반을 지금 왔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공병호의 인생. 나는 성공을 했다. 아직까지 멀었다. 뭐 성공은 전혀 제가 볼 때는 뭐 가까이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자리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면 열등감을 느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해내고 그 완주해가는 모든 과정들에서 치열한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덕을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도 그렇지만 저 양반 참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인생을 저렇게 진지하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런 선한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오래 꽃향기처럼 퍼져나가면은 그러면은 역경에 처한 분들이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인간은 무엇인가가 계속 되는 거니까 과거는 없는 거죠. 자기가 뭘 그렇게 잘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명구스럽습니다. 성공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삶 순간순간들을 충실하게 뭔가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참 뭐든지 하나가 열정적으로 필요하고 새로운 곳에 늘 도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저희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네. 주름은 깊어지고 호주머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증후군이란 말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는 좀 너 결혼 언제 하냐고 이런 말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말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넉넉한 한가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in my place, in my